쇼핑몰 사업을 하기 전에 생활비 다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버는 게 더 많으면 광고 돌리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역마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보통 리스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강사분들은 중고로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고로 팔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반지하 가정집을 탈출한 바닥에서 위로입니다. 2020년도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해서 저태 억대 순수익을 벌었었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4억 3,5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등학교 연장선 느낌? 나름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점 관리도 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거 이것도 했었는데, 그때 사업을 좀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그때 선배분들 중에 대기업에 취직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취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고생이 시작이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상대적인 거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행복하냐? 이런 그때 질문이 있었었는데 행복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쇼핑몰 사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쇼핑몰 사업을 하기 전에 생활비 다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쇼핑몰 밖에 없었더라고요. 겁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사업장 주소지도 집으로 하면 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창업에 관련된 지식은 어떻게 좀 얻으셨나요? 그때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강연 같은 게 거의 다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서전이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거기서 많이 했던 얘기가 환경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 올라간 것도 있었거든요. 뭐 쇼핑몰 관련된 뭐 책이나 뭐 강의 같은 건 안 들었었어요.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도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 내가 이 환경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 하에서 그냥 올라온 거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올라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왔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좀 생각 없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좀 특별히 약간 인상 깊은 책이나 영감을 얻으셨던 책 몇 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켈리치 회장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도 좀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요. CEO 스위트라는 사업을 운영 중인 김은미 대표님 세상에 뭐 다 팔아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마인 회장님이 20대에는 어떻게 하고 30대에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강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SNS 통해서 막 작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영감을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초기 자본금이 5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최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최고 매출액이 다 공개하기는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이제 여러 브랜드 중에 한 개 브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3월 달에는 8천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 한 7,500인가? 한 달에만요? 네, 7,5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초반에 자기소개 해주실 때도 순수익이 막 억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광고를 안 했어요. 거래처 분들이나 다른 쇼핑몰 하시는 대표님도 엄청 깜짝 놀라세요. 광고비가 사실 꽤 크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버는 게 더 많으면 광고 돌리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역마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광고를 일단 안 들렸던 것도 컸고, 뭐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안 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높았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현재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가 아닌 사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사입부터 바로 했었고요. 그때 전재산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에 들었던 거 아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컸어요, 10만 원이. 근데 10만 원이 잃는다 하더라도 망하진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0만 원 잃으면은 오케이, 이사 한탕 더 뛰면 된다. 저는 그 실패 통해서 경험을 배웠을 거거든요. 오히려 그 작게 했던 그 실패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본인만의 착각에 빠지거든요. 난 이거 준비 많이 했고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은 많이 때려박아요, 돈을. 그 금액이 크면은 더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초반에 사입이라고 하면은 대량으로 사야지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사입을 예. 10만 원으로 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소자본으로도 사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 업체나 배송 대행지 업체. 물론 그 수수료가 나중에 사업이 커졌을 때는 큰 편이라서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작은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이 커졌다? 본인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이제 뭐 관세사 수수료나 서류 발급비나 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하잖아. 그게 한 약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본인이 한 10만 원씩 사려고 하는데 고정비가 1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 이런 거 이용해서 작게라도 사입을 해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국내에서 업체 찾아가지고 판매해도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싸게 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고, 처음부터 막 많이 할 필요 없다. 그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500개 이상 사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일부러 만들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작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최근에는 되게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오픈됐잖아요. 근데 또 약간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어떤가요, 혹시? 일단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보통 리스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본인이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품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본인 스마트 스토어에다 그 상품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은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고객한테 받게끔 하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인데, 근데 고객이 갑자기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을 했어요. 판매자 규칙 사유면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판매자한테 오겠죠. 보통 해외 구매 대행이 상품가 높은 거 위주로 많이 하라고 말을 하는데, 비싼 거면은 그게 만약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를 본인이 리스크를 떠안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중국에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돌릴 수는 있는데 돌리기 힘들죠. 그 해외 배송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판매자가 좀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보통은 중국으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뭐 강사분들은 중고로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고로 팔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인 게, 시간의 기회비용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성장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품 자체가 누구나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이 마이크를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쟁업체에서 이거 잘 팔리네? 그럼 본인도 그냥 끌고 와서 올리면 끝인 거예요. 상품을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건 똑같은 상품이면 딱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싼 거 사겠죠. 경쟁업체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그럼 본인은 고객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가격을 또 낮췄어요. 그럼 서로 그렇게 계속 싸워요. 1분 간격으로. 보통 구매 대행 하면 뭐 상품 여러 개 막 등록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여러 개이면은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 상품 브랜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브랜딩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브랜딩된 상품은 유사 제품의 경쟁업체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브랜딩 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좋으면요 소비자는 알려줘요. 저절로 마케팅이 돼요. 근데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요, 나 네이버에서 샀어, 쿠팡에서 샀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브랜딩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땡땡땡 브랜드에서 샀어, 땡땡땡에서 샀어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수명 자체가 오래 가요. 그리고 거래처 늘리기도 유리하고,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잘 팔고 있잖아요, 브랜딩된 제품으로. 그럼 메일이 많이 와요. 오프라인 뭐 거래처에서 매장에 입점해가지고 이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이 열려요. 또 그럼 오프라인에 입점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입점을 하는 거예요? 꼭 본인이 브랜드 상품이 아니어도 입점을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입점하고 싶다 하면은 돈 주고 입점하면 돼요. 오프라인 매장에 보면은 이렇게 진열대가 있으면은 사람 평균 키 기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 데는 가장 비싸요. 입점하는데 비용이 내려갈수록 점점 싸지겠죠. MD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 자리를 어쨌든 보면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건데, 잘 안 팔리는 상품이 진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브랜딩된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또 만약에 더 비싼 제품일 경우에는 한 번 더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한 15,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보통 소비자는 한 번 더 검색을 해요. 검색했을 때 아무 인지도 없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 제품 뭐지? 하면서 안 살 수도 있거든요. 브랜딩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깔려 있어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소비를 해서 실패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춰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루어지고, 저는 온라인 쇼핑몰로 하면서 결국은 오프라인 확장, 이런 쪽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도 좋은 점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요일부터 주문량이 떨어져요. 오히려 반대로 주말에 오프라인은 더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분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상호 보완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예, 그렇죠. 사업자를 낸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를 내고 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 시간이나 돈이랑 바꾸는 거. 저는 그래서 뭐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가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진 않아요. 돈을 버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 하면서 쇼핑몰 사이클을 익힐 수 있는 거고. 요점은 그겁니다. 성장 측면에서 본인이 이걸 하면서 사업이 커지고 있냐, 내가 이거를 신경 안 쓰더라도 이 사업이 굴러갈까. 근데 만약에 위탁 판매나 뭐 구매 대행이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하다가 사업이 좀 커졌어요. 그러면 직원을 구하겠죠. 그럼 직원한테 하는 법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원이 하다 보니까 하는 법 뭐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겠어요? 본인이 해서 더 많이 벌려고 나가겠죠. 이탈률이 심해요. 자동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 브랜딩이 돼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이걸 한다고 해도 진입장벽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쉽게 나가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진입장벽 측면에서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이 현재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약간 쇼핑몰 사업
사업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돈 크게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쇼핑몰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쇼핑몰로 좀 돈 좀 벌었던 분들은 절대 직장생활 못한다고 하거든요. 돈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꽤 리스크 없이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쇼핑몰은 이 물류적인 부분만 해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3P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물류 부분을 외주에 맡기는 거거든요. 본인 상품을 거기다 맡겨 놓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온 거를 주문서만 거기다 넘겨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포장해주고 다 해요. 그럼 인터넷 터지는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에 있든 아니 뭐 해외에 있든 일할 수 있죠.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좀 크죠. 반지하 엄청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 누수 문제가 있어서 엄청 싼 거였거든요. 가지고 있던 돈이 50만 원. 저는 누구보다 진짜 짠돌이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아도 계속 돈 걱정해요. 그럼 대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일주일에 10시간 하나? 창업이라면 좀 거창한데 결국에는 프리랜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블루오션, 레드오션 사실 그거 없어요.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